어떻게 해주면 돌아올래? 라고 물어보니까 안 가 이거잖아요. 못 가. 우리는 지금 아무리 조국이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해나갈 자신이 없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정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기업들한테 발에 그 신발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5만 % 찬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경제 뉴스 좀 한번 일단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에 제일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산업통상부에서 우리나라 유턴 기업에 대한 그 보도 자료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문에서 그걸 다뤘는데 뭐 우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1990년 즈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짜 거침없는 세계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생산하기 싸게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서 위치 짓고 전 세계의 기업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전 세계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 생산을 했죠. 그게 이제 코로나 즈음부터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게다가 미중 대결 때문에 또 이렇게 블락화가 되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 거침없는 세계화가 종료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기업이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안에서 뭔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근처 친구 국가들 사이에서 그 예전에 딴 데 갔던 기업이 이제는 자기 나라랑 좀 가까운 사이가 좋은 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예전에 밖으로 나갔던 거는 오프쇼어링,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간다. 지금 이제 그 친한 나라로 가는 거는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인근 국가로 가는 거. 그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거를 이제 리쇼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리쇼어링이 아주 러시라고 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안 돌아온다. 돌아오는 수치가 너무 낮다. 정부도 10년 전부터 돌아오는 이 낌새를 눈치채고 지원책을 막 만들었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지금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1년간 유턴 기업이 일본 612개, 미국은 1844개. 이게 주로 이제 중국 같은 기업들이 돌아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26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것. 그래서 유턴하는 거죠, 유턴. 그 유턴하는 것을 유턴이라고도 하고 이제 전문 용어로 리쇼어링,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인데, 2013년에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조금 들어온다. 뭐냐, 왜 이러냐. 이번에 이제 나왔던 자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책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각 다른 나라들은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짜다.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도움을 받는 기업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바깥의 생산 시설을 다시 들어오려면 지원책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짜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당초 이렇게 경쟁력 낮은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꼬신 것부터 너무 전략이 없다. 전략이. 미국이나 일본은 첨단 산업 나갔던 것들을 끌어와서 뭔가 그 나라 안에 공급망을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략이 너무 없다. 이런 지적도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다른 나라 나갔던 기업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독 안 들어오냐. 지금 두 가지를 보도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지원책이 너무 쫀쫀하다. 너무 작다. 다른 나라는 지금 뭐 왕창 주는데 지금 공급망도 불안해지니까 국내에 다시 돌아오라 이러면서 왕창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쫀쫀하게 도와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시당초에 인건비 때문에 나갔던 기업들, 저부가가치 산업,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 옷 이런 기업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면 돌아올 때는 이분들이 이 투자를 선진화해서 노동력을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왜냐면 국내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런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사실 몇 년 더 지나면 우리 국민이 더 잘 살게 되면 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짜서 하라.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첨단 사업 위주로 꼬시는데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좀 붙일 말은 이겁니다. 이게 지난 8월에 나온 저 뉴스인데요. 한국의 유턴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노답 삼형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영자 총연합회, 그러니까 경총이죠. 경총이 작년에 해외 진출한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리쇼어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3.5%가 돌아올 생각 없음이라고 답을 했대요. 93.5%면 뭐 거의 다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복귀 의사가 있었던 기업은 3.6%. 제일 안 돌아오고 싶은 이유로 꼽은 것이 노동규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책이 너무 쫀쫀해서 너무 조금 줘서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굉장히 기업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막 뭘 좀 더 주고 이래도 효과가 있기가 쉽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게 노동규제, 그다음에 뭐 반기업적인 정서, 뭐 법인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저거잖아요. 사업주 사장을 형사처벌 감옥에 보내는 건데 이게 선진국들을 보면 사장을 감옥에 보내봤자 별로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젠 이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나면 일단 사장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면 어떤 사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결정을 하는 건 이 사장들인데.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랑봉투법이라는 게 파업해도 불법으로 파업해도 처벌을 못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파업 천지가 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내냐. 이런 나라에 가봤자 아무리 조국이라도 이런 나라에 돌아가봤자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4%가 돌아올 생각 없음.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세제 문제야 뭐 지금 지원책으로 조금 만회가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근본적인 거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세금이나 지원 정책 지금 준다고 해도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 줄 모른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반기업적인 그 정서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과 높은 인건비, 강성노조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지적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밖에 나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돌아올래라고 물어보니까 안 가 이거잖아요. 못 가. 우리는 지금 아무리 조국이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해나갈 자신이 없다 지금. 이런 강성노조에다가 강성노조를 더 증진시키는 그 뒷배가 되는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반기업적인 정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돌아갈 자신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약화되고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지원책을 써서 외국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빨리 결정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체질 그리고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치 부분에서 이런 반기업 정서를 먹고 사는 정치 세력이 이렇게 세다는 것이 우리 경제 구조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정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기업들한테 신발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5만 % 찬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반기업 정서가 어떤 거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의미 없다라는 거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세금 내는 존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기업이 불법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안전을 태만하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거는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그러나 일은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인 정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보조금 조금 더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낭만강아지 선생님 5만% 찬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IKK 선생님,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보니 누가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후진 기업, 그리고 불법하는 기업, 근로자를 막 정말 못 살게 구는 기업, 근로자 안전에 신경 안 쓰는 기업, 이런 기업들하고 일 좀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구분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정말 모래주머니 다 떼주고 열심히 뛰어라.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생산시설에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